제 이름 하나 걸고 캠핑장을 세웠지만 서류 한 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철거 명령서 앞에 선 순간 제 노후는 산산이 부서지는 줄 알았죠. 그러나 저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70의 빚을 업고 산에 올랐습니다. 모닥불 하나로 내 이름을 밝히겠다고 고집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서류 한 장에 무릎이 꺾였고 오늘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모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지만 제 발자국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국을 따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백 많은 인생을 뒤늦게 메우려던 사람, 박재근입니다. 정년을 마치고도 마음이 쉬지 못해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렸습니다. 숫자는 무서웠지만 숨처럼 필요했습니다. 그 숨으로 저는 작은 계곡 옆에 캠핑장을 세웠습니다. 첫날 아침 흙냄새와 젖은 풀잎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깨웠습니다. 중고 텐트의 지퍼는 매끄럽지 않았고 데크 위 나사는 몇 번을 다시 박아야 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들썩였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제가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간이 간판을 들고 길목에 서 있자 제 이름이 바람을 타고 낮게 흔들렸습니다. 손님은 처음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2번 기울 때까지 바람과 새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녁이 되면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불빛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빛이 누군가를 데려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해질녘 아이셋을 태운 오래된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큰 기대도 큰 불평도 없이 자리를 골랐습니다. 아이들이 젓가락으로 소시지를 굴리는 소리가 연못의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을 데우고 컵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별은 유난히 낮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닥불 옆에서 묵은 기침을 달래며 다음 계절을 상상했습니다. 장작의 심지가 꺼졌다가 다시 붙는 순간 제 안에 오래된 불씨도 깜빡이며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불씨를 내 노후라 불러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철물점과 목재상을 오가며 데크를 늘렸습니다. 간이 샤워장엔 비누 냄새가 맴돌았고 공동 취사장엔 국물의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일요일마다 가족들이 한 팀씩 늘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제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무게가 방향이 되어 저를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찾아와 조심스레 말을 전했습니다. 밤에 웃음이 길게 새나간다고 했습니다. 차량 진입로의 흙먼지가 민가 쪽으로 날린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다음 주엔 물을 뿌리고 방음막을 세우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군청 게시판에서 낯선 단어들을 처음 보았습니다. 사용 승인, 가설 건축물, 하천 점용. 종이 위에 글자들이 마치 낯선 길 표지판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끌어안고 담당 창구로 갔습니다. 창구의 공기는 냉랭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담당자는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빠진 서류가 있다고 했고 경계와 점용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맞추겠노라 했습니다. 다만 숨을 고를 시간을 달라고 속으로만 빌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산자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푸르렀습니다. 그러나 제 눈엔 그 푸름이 얇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워 보였습니다. 저는 데크 모서리를 손으로 쓸며 균열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제 마음의 모서리는 이미 작게 갈라져 있었지만 아직은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찾아오고 작은 등이 한 줄로 켜졌습니다. 손님 아이가 모닥불 앞에서 잠이 들었고 부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로의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저는 소음이 흘러나가지 않게 장작을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불꽃이 낮아지자 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부를 펼쳐 수입과 지출을 적었습니다. 장부의 칸칸이에는 숫자보다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웃음과 한숨, 약속과 사과. 그 얼굴들이 오늘의 적자를 내일의 이유로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고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한 달 남짓이 흐르자
여름의 냄새가 골짜기에 들었습니다. 텐트마다 서로 다른 사연이 묵었습니다. 누군가는 화해하러 왔고 누군가는 도망치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잠드는 동안 불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흰 봉투 하나가 제 손에 얹혔습니다. 행정의 어조는 늘 일정했고 문장은 짧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입술 안쪽에서 짠맛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직 제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산은 제게 오래 걸으라고, 천천히 걸으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골짜기를 타고 낮게 흘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낯선 흙길이던 이 길이 이제는 발자국의 궤도로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물통을 옮기고 젖은 장작을 마른 장작과 갈라놓았습니다. 모서리에 손을 대어 습기를 확인하고 데크 판재가 들뜨지 않았는지 한 칸씩 눌러보았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제 손이 아직도 배운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처음 손님이 찾아온 이후로 소문은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퍼졌습니다. 한 가족이 다녀가면 이웃 가족이 왔고 주말마다 같은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 냄비에서 올라오는 국물의 긴 모닥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가까워졌고 불빛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의 원으로 묶어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작은 개선을 더했습니다. 샤워장 바닥의 물기를 바로잡고 어두운 길목에 등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비닐 차양을 여분으로 걸어두고 아이들이 넘어질 만한 돌들을 삽으로 눌러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수고를 소소한 일이라 말하겠지만 제게는 하루의 문장을 완성하는 마침표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침표를 빠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기쁨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찾아오셔서 저녁 소리가 생각보다 멀리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을 타는 웃음의 방향을 제가 완벽히 다스릴 수는 없었지만 다음 날 곧장 주변에 방음림을 더 촘촘히 세웠습니다. 흙먼지가 길 아래 마을로 흘러내린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물차를 불러 흙길에 물을 뿌리고 진입로에 얇은 자갈을 깔았습니다. 불편을 줄이는 일만큼은 미루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군청 창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건네받은 용어들을 하나씩 확인하려 했습니다. 사용 승인과 점용 허가, 경계 측량과 지형도의 일치 여부. 담당자는 친절하게도 표를 그려 가르쳐 주었습니다. 빠진 서류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어디에 도장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메모장에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가 삐뚤게 기울었지만 마음은 곧게 서 있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필요한 걸 채우면 된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편으론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가 조금씩 결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단골이 된 가족이 빈 컵을 모아 가져다 주고 청년들은 장작을 나르는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람이 약해지는 틈에 종이연을 날렸고 연이 떨어지면 모두가 동시에 달려가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유리병에 담아 저녁마다 마음속 진열장에 올려놓았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나누는 기준이 숫자만은 아니라고 저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장부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수입의 칸에는 계절의 흐름이, 지출의 칸에는 시간의 손길이 찍혔습니다. 하나의 칸을 채울 때마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에 울음을 삼키던 사람, 별을 바라보며 손을 잡던 사람, 불빛 앞에서 오래 침묵하던 사람. 저는 그 얼굴들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사업의 이유가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안쪽 어딘가에서 희미한 갈라짐이 울렸습니다. 벌어진 틈은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서류의 문장과 현장의 풍경 사이에 가늘게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경계 말뚝을 쓸어내리듯 손끝으로 땅의 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철물점에서 산줄자 대신 제 발걸음으로 거리를 재었습니다. 지도 위 선과 실제 흙의 선이 겹치길 바라며 천천히 여러 번. 어느 날 오후 창구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특정 시설의 설치를 잠시 멈추는 편이 낫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돌아와서 망치와 드릴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멈추자 귀가 커졌습니다. 바람 소리와 물소리, 나무 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듣는 시간도 일의 일부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해가 기울 때 저는 불빛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웃음도 조금 낮아졌고 음악도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만큼 더 깊은 대화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불 앞에서 오래 머물렀고 서로의 하루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불을 지키며 목을 축이고 장작의 심지가 젖지 않게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다짐도 같이 흔들렸지만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밟고 부족한 것을 채우면 이곳은 끝내 제 이름으로 설 수 있다고요. 땅은 오래 참는 법을 알고 산은 소란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제 마음은 그 믿음 위에 몸을 얹고 한 호흡씩 길게 쉬었습니다. 오래 쉬면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제 나이는 말해주었습니다. 밤이 끝나갈 무렵 저는 흰 봉투를 다시 꺼내어 펼쳤습니다. 차가운 문장과 따뜻한 장작 냄새가 같은 테이블 위에서 섞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접어 램프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아직은 저울이 기울지 않았다고, 오늘은 그래도 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다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번영과 불안 사이에 좁은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리가 흔들리면 발목이 먼저 떨리지만 손잡이를 꽉 잡으면 건널 수 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더 단단히 쥐겠습니다. 내일은 숨을 더 고르고 목소리를 더 낮추겠습니다. 문제를 풀듯이 땅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안개는 골짜기 아래로 흘렀고 나뭇잎 끝에서 물방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낮춰 데크 모서리를 훑었습니다. 몸머리가 살짝 올라온 자리를 톡 치고 삐걱이는 판재에 몸을 실어 눌렀습니다. 얇은 균열이 소리로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소리를 따라 균열의 길이를 가늠했습니다. 오전이 밝아올 즈음 흰 차 한 대가 진입로에 서 있었습니다. 군청 마크가 찍힌 파란 점퍼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당자는 서류철을 가슴께에 안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인사는 짧았고 말은 단단했습니다. 경계의 선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용 승인과 점용 허가 사이에 걸린 고리가 느슨하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와 도면을 펼쳤습니다. 종이 위 선은 곧았지만 현실의 흙은 미세하게 물러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계 말뚝을 돌았습니다. 말뚝 하나가 비스듬히 서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풀숲에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거리 측정기를 들어 눈금을 읽었습니다. 숫자는 말이 없었지만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줄자를 꺼내 제 발걸음과 눈금을 맞춰보았습니다. 제 발은 늘 쓸쓸한 진실을 알려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 무렵 주민 대표 몇 분이 도착했습니다. 마을의 낮은 목소리가 산자락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밤의 웃음이 길다고 했습니다. 차의 물바퀴 소리가 아침잠을 깨운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모두의 말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낱말 하나도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받아 적다 보니 제 글씨가 작아졌고 숨도 그만큼 가늘어졌습니다. 담당자는 절차의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재측량,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 확인, 보안 기한. 저에게는 높은 계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계단도 한 칸씩 오르면 끝이 있습니다.
저는 끝을 떠올리기보다 눈앞에 한 칸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은 목구멍에서 한번 굳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오후 바람이 불자 방음막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막 뒤에서 모닥불 받침대를 분해했습니다. 담당자는 시설 추가 설치를 잠시 멈추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망치와 드릴을 내려놓은 뒤였습니다. 손이 멈추자 귀가 더 밝아졌습니다.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벌레의 작은 날개 소리, 먼 데서 아이가 부르는 소리. 소리들은 경계의 언어 같았습니다. 저는 그 언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공고문이 한 장 더 붙어 있었습니다. 민원 접수건, 행정 절차 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문장들은 늘 정직했고 정직한 문장은 때로 냉정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단어마다 마음이 살짝씩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은 마음을 다시 들어 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 몇 팀이 조용히 불을 피웠습니다. 저는 불씨가 높아지지 않게 장작을 얇게 쪼개 나누어 주었습니다. 웃음은 낮아졌고 음악은 더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만큼 이야기가 깊어졌습니다. 어느 부부는 오래 묵은 말을 꺼냈고 한 아이는 별자리 이름을 더듬더듬 외웠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공기 중에서 서로의 손을 잡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일의 의미가 다시 작게 타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그림자는 더 길어졌습니다. 장부를 펼치니 오늘의 지출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면 출력비, 측량 예약금, 흘길 살수 비용. 수입의 칸은 비어 있었지만 빈 칸을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채우기보다 비워야 할 날이었습니다. 비워둔 칸에서 내일의 자리가 생길지도 몰랐습니다. 귀가 덜 잠든 시간, 저는 경계 말뚝을 다시 돌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땅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흙의 주름 속으로 작은 벌레가 숨어들었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선을 따라 이동하며 속으로 수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선이 휘어진 자리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휘어졌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으니 아직 고칠 수 있습니다. 천막 끝을 내려 비를 맞고 공동 취사장의 수도를 잠갔습니다. 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장작의 마지막 불씨가 새빨간 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 안에도 같은 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작지만 꺼지지 않는 점. 내일의 불을 붙일 유일한 점. 저는 그 점을 믿었습니다. 이날의 끝에서 저는 결심을 적었습니다. 제 측량에 동의하고 보안 서류를 이른 시일 안에 작성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추가 대화를 제안하고 진입로 자갈을 더 촘촘히 깔겠습니다. 밤 9시 이후 소등을 원칙으로 하고 예약을 줄여 소음을 더 나누겠습니다. 선택이 줄어들수록 책임은 또렷해집니다. 저는 또렷함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안개가 다시 골짜기를 채웠습니다. 흰 기운이 천천히 땅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제 두 손을 서로 꼭 맞잡았습니다. 떨림이 덜해졌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길을 만들 거라고 저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길은 흔들리겠지만 저는 손잡이를 놓지 않겠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골짜기를 또박또박 두드렸고 저는 손끝으로 화면을 더듬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 번호였습니다. 두 번의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현장 확인이 있을 거라고 담당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를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문장은 짧고 매서웠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해가 오를수록 바람이 말라갔습니다. 저는 진입로에 자갈을 한 줄 더 깔고 방음막의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약속을 하나씩 실물로 옮겼습니다. 9시 이후 소등, 연소시간 제한, 주차 유도선 정리.
표지판을 세우고 모닥불 받침대를 낮게 조정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가 와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흰 차 2대가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파란 점퍼의 글씨와 단정한 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마을 주민 몇 분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양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인사는 짧게, 설명은 길게. 도면을 펼쳐 경계를 짚고 사용 승인 보완 계획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제 말은 최대한 낮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제 측량 결과는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말뚝 둘이 흙 속으로 기울어 있었고 하천 경계선과 데크 모서리가 머리핀처럼 닿아 있었습니다. 숫자는 늘 정직했습니다. 담당자는 절차를 다시 설명하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주민 대표는 밤의 소음과 먼지의 방향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하늘이 얇아지는 시간에 봉투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흰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고 그 안의 종이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위법시설 철거 명령, 기한, 불이행 시 대집행 및 비용 청구. 글자들은 뒤엉키지 않았고 대신 제 숨과 엉켰습니다. 저는 문장의 끝에서 멈췄습니다. 빛은 아직 낮이어서 필요하지 않았지만 저는 습관처럼 모닥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장작의 단면을 바라보니 나이테가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그 질서를 부러워했습니다. 제 인생의 나이테는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의 나이테에 굵은 금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주민 몇 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기들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별을 보는 날은 좋아 보였다고, 다만 새벽의 소리가 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기대는 버팀이 되고 버팀은 잠깐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내려오자 예약자 2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분간 운영을 축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환불을 먼저 제안했고 다른 날짜로 미루면 소음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 사이로 선이 얕게 파였습니다. 그 선이 오늘 받은 문장의 선과 겹쳐 보였습니다. 노을빛이 데크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저는 장부를 펼쳐 비용의 칸을 먼저 채웠습니다. 철거 대비 견적 요청, 변호사 상담 예약, 창고 임시 임대. 수입의 칸은 비웠습니다. 비움은 도망이 아니라 준비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준비에는 방향이 있고 방향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저는 속도를 낮추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빛을 더 낮췄습니다. 아이가 별자리 이름을 외우던 목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이다가 이내 등을 곧게 폈습니다. 내일 아침 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한 내 이행 계획과 보완 가능 항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 일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철거의 시간을 늦추려는 타협이 아니라 삶의 시간을 지키려는 합의로 만들겠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모서리가 손끝을 스쳤고 따가움이 남았습니다. 따가움은 생존의 신호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의 따가움을 기억 속 첫 줄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램프를 아주 낮게 켰습니다. 꺼지지 않을 만큼만 이 자리에 마지막 불씨를 보존하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포클레인이 골짜기로 들어오는 소리가 산을 흔들었습니다. 쇳덩이가 길게 숨을 몰아쉬듯 윙하고 울렸고 제 가슴 한복판도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현장 입구에서 안전모를 받았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버티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이라고 되뇌었습니다. 철거 반장은 절차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구조물 해체 순서와 안전선, 잔재 처리 동선이 종이 위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손에 낀 장갑이 어색했습니다.
이 장갑으로 저는 그동안 데크의 거스러미를 문지르며 매끈하게 만들었지요. 오늘은 반대로 매끈하던 것을 거칠게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제 손이 낯선 일을 배워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버킷이 데크 가장자리를 물었습니다. 오래 말린 목재가 한번 낮게 비명을 냈습니다. 소리가 땅을 타고 발목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중심을 잡으려 쫙 다리를 벌렸습니다. 못이 튀고 나사가 구르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모닥불 자리에 금속 받침대가 기울었고 샤워장의 얇은 지붕이 바람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의 끝에는 언제나 떨어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한 물건부터 챙겼습니다. 오래 쓴 주전자, 손님 아이가 두고 간 작은 장난감, 첫날 달아두었던 간이 간판. 간판의 글씨는 비와 햇빛에 발에 얼룩이 졌습니다. 저는 그 얼룩이 이상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얼룩은 살아낸 시간의 흔적이니까요. 비닐 포대에 차례로 담으면서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쉬자고, 이제 내려놓자고. 소리는 입술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에서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포클레인이 두 번째, 세 번째 데크를 연달아 걷어내자 흙먼지가 높이 올랐습니다. 저는 물차 기사에게 손짓으로 살수를 부탁했습니다. 물이 아치형으로 흩어지며 먼지를 눌렀습니다. 젖은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냄새가 저는 좋았습니다. 시작할 때도 이 냄새였고 마무리하는 지금도 같은 냄새였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냄새를 가지면 사람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린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마을 주민 몇 분이 멀리서 지켜보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다가와 잠시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들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생활의 평온도 지켜야 했다고 그분은 조심조심 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저도 오늘을 오래 준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말끝이 부드러웠습니다. 산이 우리 대화를 흡수하듯 고요해졌습니다. 샤워장의 얇은 벽이 떼어지고 배수관이 끊어졌습니다. 파이프 안에서 물 한 줄기가 마지막으로 땅을 적셨습니다. 저는 바닥의 물기를 손등으로 쓸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젖었습니다. 이곳을 처음 만들 때 물기를 바로잡으며 혼자 웃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물은 방향을 잃었지만 잠시 후엔 흙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스며든다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남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철거반이 잠시 쉬는 동안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비용과 정리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했습니다. 끝까지 기록을 남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기록은 책임의 그림자이고 그림자가 있다는 건 아직 빛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에는 철 구조물이 내려앉았습니다. 둔탁한 충격음이 두 번 울렸고 골짜기가 짧게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둥 사이로 들어오던 햇빛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빈터의 윤곽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저는 빈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묘한 안도가 뒤따랐습니다. 끝난 것은 분명했고 그래서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남은 잔재를 정리했습니다. 못을 자석으로 긁어 모으고 목재를 난도질에 적재함에 실었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 판재 몇 장은 따로 묶어두었습니다. 내일 마을회관에 가져다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울타리 보수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나누는 일은 실패한 날에도 가능하고 오히려 그런 날에 더 또렷해지는 법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닥불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제 속에서 작은 유리 조각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별을 담던 조각 같은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게는 가벼웠지만 마음에 얹히는 감각은 단단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그 빛이 오래 식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자 철거반이 손을 들어 오늘 작업 종료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장은 조용해졌고 저는 안전선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살짝 부드러웠습니다. 부드럽다는 건 아직 눌러도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지요. 저는 발끝으로 조심스레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의 선이 오늘보다 곱기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빌었습니다. 하늘에 첫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모자를 벗어 가슴께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제 캠핑장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 숨은 남아 있습니다. 숨이 남아있는 동안 저는 계속 걸을 것입니다. 걸으며 길을 만들고 길 위에서 제 마지막 불씨를 다시 발견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가슴에 넣고 저는 현관등을 끕니다. 어둠은 짙어졌지만 마음의 램프는 아주 낮게 켜져 있습니다. 바람이 멈춘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의 소음이 사라지자 산이 본래의 숨을 되찾았고 빈터는 그 숨을 한껏 들이마신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안전선을 걷어내고 흩어진 못을 다시 주었습니다. 자석이 쇠조각을 달그락 모았습니다. 주머니는 무거워졌고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피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얇게 갈라진 자리로 흙먼지가 스며들었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컨테이너 안 책상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수입의 칸은 며칠째 비어 있었고 지출의 칸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철거 비용과 운반료, 변호사 상담료와 임시 보관료. 숫자는 서로 어깨를 겹치며 늘어섰습니다. 저는 3억의 대출 원리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종이에 찍힌 단정한 수들이 제 호흡과는 다른 박자로 뛰었습니다. 느리게 살아온 제 시간과 빠르게 불어나는 빚의 시간이 서로 어긋났습니다. 어긋난 박자를 맞추려면 더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점심 무렵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환 계획을 재조정해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내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단정한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지만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펜을 들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중고 장비 처분, 잔재 판매, 임시 일거리 구하기. 제 나이와 체력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 종이 하단에 작은 빈칸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칸을 비워두었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는 가능성 하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오후에는 마을회관을 찾았습니다. 철거 직전에 따로 묶어두었던 판재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울타리 보수에 쓰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관 앞 긴 의자에 앉으니 어르신 한 분이 미지근한 보리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보리차는 특별한 맛이 아니었는데도 오래 기억될 맛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담긴 물은 늘 같은 온도로 남는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빈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에 붉은 선이 얇게 그어졌습니다. 저는 그 선을 바라보며 오늘의 땅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포클레인이 지나갔던 궤적은 아직 선명했고 흙의 결은 거칠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흙을 눌러보니 부드러움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부드럽다는 건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어제도 생각했지요. 오늘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꿀 수 있을 때 바꾸고 바꾸지 못할 때는 기다리겠다고요. 컨테이너를 비우며 남은 소지품을 정리했습니다. 첫날 달았던 간이 간판, 손님이 두고 간 작은 연애꼬리, 모닥불 옆에 오래 두었던 주전자. 하나씩 닦아 포대에 넣었습니다. 포대의 입구를 묶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물건은 떠나도 기억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이 오면 기억이 더 또렷해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사라진 불빛들을 마음 안쪽에서 다시 켰습니다. 아주 낮은 불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불. 그 불이야말로 제 나이의 진짜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기를 열어 예전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불가피하게 문을 닫게 되었지만 여러분이 남겨준 웃음과 한숨을 기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몇몇 책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가 별을 다시 보러 오자고 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 만나자는 말. 저는 화면을 오래 보다가 천천히 닫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등불은 장소가 사라져도 꺼지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는 경계 말뚝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야 할 시설이 없었지만 지켜야 할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실패의 모양이 크더라도 실패의 이름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낮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컨테이너에 불을 끄기 전 공책 첫 장에 새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하는 목록. 한 줄 아래에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내일은 은행, 그 다음은 구청, 그 다음은 시장. 필요하면 새벽 청소일이라도 다시 하겠습니다. 움직이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다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이 불이고 불이 길을 밝힙니다. 저는 그 불을 지키는 일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보다 조금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모자를 벗어 가슴께에 대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오늘의 고독은 오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독이 마르면 자존이 남는다고 배웠습니다. 그 자존을 들고 내일로 가겠습니다. 한 발짝씩 계산하듯 그러나 미련 없이. 새벽 첫 기차 소리가 산 너머로 미끄러졌습니다. 빈터는 이슬을 입고 얌전히 누워 있었고 저는 그 위에 발걸음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철거가 끝난 뒤 며칠을 비웠더니 흙의 숨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하는 목록. 첫 줄에 강연 요청서 초안을 적었습니다. 둘째 줄에는 기록 모임 제안을 썼습니다. 실패의 언어를 일상의 문장으로 바꾸는 일이라면 제 나이에서도 아직 배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전엔 군청에 들러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의 문장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전보다 덜 떨렸습니다. 담당자는 수리한 도면과 사진을 차근차근 훑었습니다. 저는 과정에서 지킨 원칙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시설을 붙잡지 않겠다고 남은 빚을 상환하기 위해 일거리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볍게 들렸습니다. 닫히는 문이 늘 끝은 아니라고 수없이 배웠지요. 그래서 저는 복도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다시 걸음을 떼었습니다. 점심 무렵 복지관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프로그램에 한 칸이 비었다고 했습니다. 삶을 나누는 이야기 시간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마이크 대신 주전자처럼 손에 익은 도구로 말하듯 천천히 또렷하게 실패를 말해보자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실패를 잘 말하면 누군가의 두려움이 조금은 작아질 수 있겠지요. 두려움이 작아지면 발걸음이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집니다. 첫 만남의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와 연필이 놓여 있었고 의자 몇 개가 둥글게 놓였습니다. 저는 가운데에 앉지 않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운데는 자리를 비워두고 싶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문장을 그 가운데에 올릴 수 있도록요. 저는 먼저 제 이야기를 짧게 꺼냈습니다. 장작 냄새와 흙의 감촉, 서류의 냉기와 포클레인의 숨소리. 사람들의 눈동자에 그 풍경이 비추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이 위로의 날이 아니라 실습의 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각자 삶의 단어를 세 줄만 적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연필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병간호, 누군가는 부채, 또 다른 누군가는 고독을 적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모닥불처럼 둥글게 모았습니다. 불꽃을 키우듯 서로의 문장을 조금씩 보탰습니다. 누구도 크게 울지 않았고 누구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에 마침표를 단단히 찍었습니다.
마침표가 찍히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정리된 공기 속에서 저는 제 이름을 다시 불러보았습니다. 늙은 도전자, 느린 수습자,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 이름이 오늘의 제 얼굴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때 한 분이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골목 청소 인력 모집 안내문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짧은 시간, 작은 보수. 저는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바닥이 뜨끈해졌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 그 자리에 나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답했습니다. 청소는 제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낯설지 않은 일에서 다시 근육을 깨우면 낯선 일에도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면 숫자와 일정이 버틸 만한 얼굴을 합니다. 저는 그 얼굴을 다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해질 무렵 빈터에 돌아와 흙의 결을 다시 어루만졌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몸을 조금씩 틀었습니다. 유연하다는 건 포기와 다르다고 오늘의 땅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모서리에 작은 말뚝을 임시로 박아 바람길을 표시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면 마을 입구가 더 가까울 것입니다. 가까운 길을 찾는 일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늦은 나이에 비로소 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강연 요청서 초안에 몇 줄을 더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패를 정리하는 법. 첫 문단에는 도망치지 않는 호흡을 적었습니다. 둘째 문단에는 숫자를 감정과 분리해서 보는 습관을 적었습니다. 셋째 문단에는 사람을 잃지 않는 예의를 적었습니다. 예의가 남으면 관계가 남고 관계가 남으면 다음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그 단순한 진실을 이 나이에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창밖이 검게 잠기자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 조각을 꺼냈습니다. 철거날 주워 넣었던 그 반짝임이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램프를 아주 낮게 비추었습니다. 빛이 유리의 가장자리를 타고 얇게 번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내일 새벽의 길을 그 빛으로 미리 그려보았습니다. 짧지만 이어지는 길. 좁지만 끊기지 않는 길. 저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불을 끄기 전 휴대전화의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이전 손님에게서 또 답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만나자는 인사였습니다. 저는 짧게 고맙다고 제 안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고 적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손을 내려놓으니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진 어깨로 내일의 빗자루를 들 수 있겠습니다. 들고 나가면 길이 보이겠습니다. 밤의 끝에서 저는 다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 새벽 청소, 오전 은행 상담, 오후 복지관 기록 모임 준비, 저녁엔 빈 터 한 바퀴, 걸음과 문장으로 하루를 채우겠습니다. 채운 만큼 빚은 줄고 줄어든 만큼 마음은 서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서명을 마음속에 또렷이 남깁니다. 새벽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빗자루 끝에서 모인 먼지가 작은 언덕을 만들었고 제 발목엔 땀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첫 기차가 지나간 뒤 골목은 잠깐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주머니에서 유리 조각을 꺼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철거날 주워 넣었던 그 조각이 오늘은 더 맑게 빛났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빛이 남아있다고요. 오전에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상담 창구의 의자는 낮았고 상담원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상환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긴 숨을 쉬듯 기간을 늘리고 짧은 걸음처럼 금액을 쪼갰습니다. 제 나이의 속도에 맞추어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숫자가 완벽히 내 편은 아니었지만 저는 숫자에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예의를 지키면 적대가 줄어든다는 걸 늦게 배웠습니다. 창구를 나올 때 문 손잡이가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기록 모임이 두 번째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리였습니다.
잃은 것과 남은 것을 종이의 양쪽에 적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조심 단어를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체력, 누군가는 집, 또 누군가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작은 선을 그어 두 칸을 나누고 가운데에 숨이라는 글자를 적었습니다. 숨이 남아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그 끄덕임이 제 어깨에도 가볍게 얹혔습니다. 해질녘 빈터로 돌아왔습니다. 포클레인이 지나간 길은 바람과 비를 조금씩 받아들여 새로운 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흙손을 꺼내 작은 둔덕을 다듬었습니다. 그 위에 마을회관에서 얻어온 씨앗 몇 알을 심었습니다. 대단한 나무가 될 씨앗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을 한동안 지켜줄 잡초보다 조금 큰 풀 정도였겠지요. 그러나 오늘의 저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는 일이야말로 삶을 다시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으니까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제목을 손으로 더 진하게 눌렀었습니다. 실패를 정리하는 법. 그 아래에 마지막 항목을 적었습니다. 사라진 자리에서 관계를 심을 것. 저는 전화기를 열어 멈칫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민대표와 일정표를 맞췄습니다. 마을 축제 준비에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손들은 소음을 줄이고 함께 나누는 음식은 감정을 낮춘다고 생각했습니다. 낮아진 감정 위에서 대화는 자랍니다. 그 대화가 언젠가 제 빚의 이자보다 더 큰 이익이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이 보랏빛으로 스며들 때 저는 작은 의자를 펴고 앉았습니다. 모닥불이 사라진 자리에 램프 하나를 낮게 켰습니다. 옆으로 강연 초안을 펼쳐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도입에는 산의 숨을 넣었고 중반에는 행정의 문장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손을 넣었습니다. 손이 손을 건너갈 때 불이 옮겨 붙듯 이야기가 사람을 건너갈 때 삶이 계속된다고요. 저는 문장의 끝마다 마침표를 또렷하게 찍었습니다. 마침표가 많아질수록 제 마음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바람이 씨앗 위를 가볍게 스쳤습니다. 저는 흙을 한 번 더 눌러주었습니다. 눌러주는 손길과 지켜보는 눈길이 씨앗에게는 가장 큰 담보가 됩니다. 저는 오늘의 담보를 지불했고 내일의 이자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림은 손을 놓는 일이 아니라 손을 모으는 일이라는 걸 이 나이에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손을 모으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모이면 길이 어둡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가로등이 한 칸씩 켜졌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조금 더 반듯하게 만들자는 약속을 들고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제 그림자가 뒤따라왔고 그 그림자 위로 별빛이 얇게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 캠핑장은 사라졌지만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빛들을 모아 다시 길을 만듭니다. 캠핑장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빛 하나, 작은 씨앗 하나가 내일을 열어주리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다시 걷게 하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